세금 폭탄에 가족 해체까지 뭐 이런 키워드였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가족 해체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이제 최근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2개, 뭐 617, 또 네네. 70 나오게 되고 일부는 소급 적용도 하게 되고요. 뭐 네. 여러분에게 소개도 했지만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 완전히 이제 부동산을 전면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네.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그 작은 빈틈으로라도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시도들이 나옵니다. 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해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이혼. 예. 네. 뭐 어떤 위혼 이런 것들을 통한 이슈들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 예. 한번 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. 네. 아니 이게 좀 오죽 심각하면 지난 주말에는 이 뭐 항의 집회까지 열렸는데 뭐 신발을 투척하는 퍼포먼스 뭐 이렇게 열렸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. 실제로 이렇게 뭐 이혼을 하고 이러면 이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? 그래서 한 사례를 네. 모 세무사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부부가 있는데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. 종로구의 A 아파트와 서초구의 B 아파트인데 네. 이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부가 18년 전에 네. 4억에 이제 구매를 했던 거예요. 네. 이게 지금 거의 꽤 오른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걸 팔게 될 경우에는 네. 현재로서는 부부가 갖고 있는 2주택자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절반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아이고. 이혼을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부인이 한 채 갖고 남편이 한 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네. 그 한 채를 팔 때는 양도세가 3,100만 원 정도로. 아. 그러니까 양도세 6억 넘는 세금에서 네. 3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. 실제적으로 이런 이혼을 해서라도 두 채 있는 집이 각각 한 채로 가져도 될까요라는 문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.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은 위장 이혼은 안 됩니다. 이것은 꼭 발각되면은 이거는 처벌받습니까?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지만 네. 그만큼 이제 규제를 피해가려는 또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것이죠. 절대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세금 아끼겠다고 이혼까지 고민해야 되는 세태가 참 안타까운데 또 최근에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니까 뭐 20대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. 예, 이거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요. 현재 네.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을 보면은 예.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네. 설령 자기 돈으로 뭐 가서 이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네네. 누가 봐도 20대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모으고 집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. 일반적으로. 예, 일반적으로. 예. 그래서 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이제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. 네. 약간 어려울 텐데 그 청원 내용은 뭐냐면 한 20대 뭐 젊은 친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뭐 배를 타고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그래요. 네네. 그래서 그 가족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이 집 한 채를 샀고 네. 이 청년도 또 하나 이제 재개발 주택을 하나를 사서 계약까지 하게 됐는데 네네. 이 나이가 지금 아직 20대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따로 등본도 떨어져 있고 오히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살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세대 구성원으로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. 최근에 이제 취득세가 한 채, 두 채 가진 사람은 8%를 내야 된다라는 취득세 강화 조항이 나왔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러니까 이 20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내야 될 취득세를 4천만 원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. 네. 그리고 청원 내용을 보면 자신은 떳떳하니까 네네. 국세청이 자기가 뭐 배 타서 번 돈 이런 거 다 조사해라. 내 돈으로 내가 집 샀는데 왜 부모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게 한 대 몰아가느냐.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 이렇게 30대 미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. 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와 반면에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.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그냥 통째로 그냥 사버렸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는 뉴스던데 왜 그런 거예요? 네, 이제 이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보고 있고요. 네. 당국에서도 뭐 금감원 금융위 혹은 국토부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. 네. 삼성동에 있는 한 삼성 한동짜리 예, 한동짜리고요. 아파트죠. 예. 전체가 46가구고 매매 가격은 400억 정도가 된다고 네. 하는데 이 46가구의 이 한 동을 한 개인이 다 갖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 개인이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이제 사모펀드에다가 이거를 팔아서 넘기게 된 겁니다. 네. 근데 이때 왜 이게 큰 뉴스냐? 예. 사모펀드가 드디어 등장을 한 것이죠. 예. 왜냐하면 60도 그렇고 70도 그랬고 현재 규제해서 마지막 부동산 관련 법인까지 이제 규제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사모펀드로 이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계속 때려잡았는데 그 후 작은 구멍으로 또 나가가지고 네. 이제 사모펀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블라인드 형식이어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사모펀드에다 돈을 넣으면요. 예. 사모펀드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뭐 50가구, 60가구, 70가구를 통째로
매입을 해버리면 네네. 이것은 현재 뭐 전월세 시장보다 더 교란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네요. 큰 문제는 그렇다고 사모펀드를 규제한다라고 하면 예. 이건 또 다른 금융규제 논란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이 뉴스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당국에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저희도 한번 이 이슈 계속 확산되면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.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